네,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써볼 자기소개서는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역시나 유튜브 영상으로는요, 항목 분석, 예상평가 지표, 작성 전략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작성 템플릿하고 작성 예시는 이 고정 댓글 링크 타고 가시면은 이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제 작성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이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국민연금 작성 전략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국민연금은요, 평가 지표가 뭔지 예측하고 적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실 걸 추천드리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국민연금입니다. 채용 규모 큽니다. 메이저 기관이죠. 그런데 이런 기관이 자기소개서 심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A 지원자가 있고 B 지원자가 있는데 둘 다 사무직입니다. 그런데 A는 가가 평가하고 B는 나가 평가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같은 직무의 지원자는 똑같은 심사위원이 평가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사무직 같이 전국 채용 규모가 있다. 그런데 합격 인원만 10배수예요. 그러면 지원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자기소개서는 또 몇 개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 정해진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를 해야 돼요. 같은 직렬은 똑같은 사람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시간이고 굉장히 지치게 되고 평가도 올바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채용 대행사나 기관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런 큰 규모의 기관들이 자기소개서 평가를 할 경우 딱 정해진 평가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그런 내용이 들어갔냐 안 갔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기계처럼 빠르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이번 채용에서는 평가 지표가 무엇일지 예측하고 적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항목 분석하고 작성 전략 말씀드릴 때 평가 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항목 1번입니다. 직장이나 직업 선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 직업감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직업감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당신의 직업관에 알맞은 회사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상의 지원 동기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예상평가 지표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연금의 1번 항목,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은요, 항상 직업윤리 혹은 국민연금의 인재상에 관련한 항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의 가치관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맞느냐, 혹은 이제 국민연금의 인재상에 맞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 항목들이었는데, 이번에도 항목은 바뀌었지만 평가 지표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일하기에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이 연금인 상,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인재상에 일치하는가, 또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역할과 당신의 지원 직무 역할을 알고 있는가, 이런 정도가 아마 평가 지표가 될 겁니다. 원래 시바쌤의 스타일, 저의 스타일을 이제 따지면은 이런 거죠. 작성 전략은 이 땡땡찌개에 자신이 있다. 나는 일을 잘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땡땡찌개에 필요한 이제 전문성은 이건데,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맥락으로 쓰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연금은요, 사회적 기여 부분을 어느 정도 언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스타일상 사회적 기여가 지원 동기 부분, 가치관 부분에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요. 이번에는 어떻다고 했죠? 아마 평가 지표를 가지고 그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점수를 잘 주고 안 들어가면 안 주는 이런 형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야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같이 내가 어떤 직으로
훌륭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여 부분을 동시에 이 항목에서 언급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작성 템플릿하고 작성 예시를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작성 플롯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거죠. 두 가지식으로 저는 전문성을 통해서 사회 기여, 제가 가진 전문성을 통해서 사회 기여하는 걸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여기서 직업관 평가 지표 하나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간략하게 국민연금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사회적 기여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의 역할은 이거고요.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롯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템플릿과 예시는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따라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 2번입니다. 제가 2번 항목을 보면서 얘네들은 딱 평가 지표 놔두고 딱딱딱딱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하고 끝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지금 딱 보시면 2번 항목 뭡니까? 딱 NCS 기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가 지표도 이런 것들이겠죠. 문제 해결 능력에서 보통 평가하는 거.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했는가. 논리적 객관적으로 원인 분석했는가. 그 다음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는가. 그리고 요거는 잘 없어요. 요거는 이제 문제 해결 상능력인데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고안할 수 있는가. 이건 창의적 사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는 꼭 없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원자는 대안 실행 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했는가. 자, 요런 이제 것들, 내용이 들어가면은 평가가 고평가를 받는 거고 이런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가 빠지게 되면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게 아마 예상 평가 지표일 겁니다. 그러면 우린 간단해요. 이번 항목 정말 간단합니다. NCS 문제 처리 과정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그리고 이 평가 지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평가 지표 있죠?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럼 작성 플롯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작성 플롯 역시 그대로 문제 해결 프로세스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조직 생활 중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논리적 객관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 저런 대안을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서 적절한 대안을 선택했고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만 잘 따라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감점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역시나 고정 댓글 따라가셔가지고요. 블로그에 작성 템플릿 예시 보면서 작성을 해 보십시오. 항목 3번입니다. 항목 3번도 평가 지표 놔두고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로 평가하기 굉장히 용이한 항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장점하고 단점 물어보죠. 장점으로 뭘 평가하냐면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있죠? 직무기술서의 태도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단점은요. 자기개발 능력을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상평가 지표는 이 지원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태도를, 적합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직무기술서 참고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원자가 본인의 강점하고 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개발 과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는가. 그러니까 자기개발 능력 평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작성 전략, 저런 예상 평가 지표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작성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직무 기술서의 태도 부분을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요. 장점 키워드는 여기서 뽑아내면 되겠죠? 그리고 단점 키워드는 어때요? 단점 키워드는 절대로 여기서 뽑아내면 안 되겠죠? 여기 없는 걸로 단점 키워드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단점으로 쓰기 좋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인데 이걸 강화한다고 하는 사례가 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점을 활용했다. 어떤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했었다. 그래서 그 장점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런 걸로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단점의 경우에는 보완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보완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보완하였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보완 계획 같은 경우에 정량적 보완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정량적 보완 사례가 뭐냐면 해당 성향을 얻기 위해 혹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격증 같은 거 증을 취득했다. 이게 정량적 보완 사례고요. 혹은 하루 몇 번, 하루 몇 번 뭐뭐 하기 이렇게 숫자로 표현 가능한 극복을 위한 노력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정량적 보완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점의 경우에는 정량적 보완 사례를 쓰시는 게 사례를 통해서 극복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작성 플롯, 장단점은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잖아요. 간단해요. 처음에 장점 키워드 제시하고 이 장점을 활용해서 어떤 걸 했다. 그 덕분에 장점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장점을 가진 게 왜 직무 수행에 유리한지를 적으면 되겠죠.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단점 키워드 제시합니다. 그리고 정량적 보완 사례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활동을 통해서 단점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제가 약점이나 단점이 있으면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자, 역시나 블로그에 제가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보시면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벌써 마지막 항목이에요. 항목 4번. 학교나 회사 등 단체 생활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나 사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요. NCS 의사소통,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할 거란 얘기입니다. 뭐 통칭해서 이걸 갖다가 기업들에서는 소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상평가지표는요, 이 의사소통에서 경청 능력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의지를 가졌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리더십, 팀워크,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중 하나가 관찰되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팀 구성원들 사이에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는가, 혹은 뭐 갈등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재를 했는가, 아니면 이 팀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통을 유도했는가 이런 행동들이 이제 고득점을 위한 행동들입니다. 질문상으로 보면 아마도 이 세 번째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요, 이 사례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번 항목의 작성 전략은요, 뭐니 해도 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쓰실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팀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내가 의사소통을 주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경청이란 노골적인 단어와 같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요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그런 단순한 방식을 채택할 거니까요. 제가 평소에 이런 단어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례든 팀원들의 소통, 그러니까 뭐 A랑 B 아니면 여러 명의 소통을 이끈 사례, 아니면 소통을 도와줬던 사례, 이런 사례면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류전형 평가위원들이나 나중에 면접위원들이 좋아하는 사례가 있는데 요즘 공공기관 내에서 세대 갈등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소통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년층이죠.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 여러분들하고 다른 이제 세대죠. 이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으면요, 굉장히 좋아요. 면접 때도 유리하고요.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례를 쓰시길 바래요. 자, 작성 플럭 보면요. 처음엔 두 가지씩이죠. 뭐 어떤 상황에서 팀의 소통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혹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이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소통이 많아지도록 해야 되겠죠. 이 활성화를 위한 노력 중에 경청 과정이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당연히 팀의 소통이 활성화됐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얻은 느낌을 자, 입사 후에도 팀의 소통 문화 활성화 기여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낀 바를 바탕으로 이렇게 행동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자, 역시나 제 블로그에 지금 글 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예,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보면서 천천히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